하루 종일 굶다 보니 서로 짜증이 나 있던 아이들은 서로에게 화풀이를 했고, 그 중에 신경이 예민해 있던 구어미는 형이며 누나를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팼습니다. 구어민이 집에서 난동을 부릴 때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들고 나와 아들을 혼내주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기는 싫다며 집을 뛰쳐나온 구어미는 12세의 나이에 집을 가출해버렸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어린아이가 집을 나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동냥짓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기차역 앞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골판지 박스를 깔아넣고 허공에 두 손을 비벼가며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너 명씩 몰려다니며 기차역 주위에 떨어져 있는 음식이며 쓸만한 것을 모으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운 좋게 버려진 가방 하나를 주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 손을 대 돈을 쓰다 걸려 12세의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어미는 안우이성 법원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고 만 16세의 나이에 출소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4년 만에 성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 화가 났는데, 내가 알려죽고 살면서 우리 집안에 교도소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야, 이거 참, 내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갈 줄이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볼게요. 야, 이놈아.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그냥 살던 데서 살지. 뭐하러 집구석에 다시 주차초로만 들어와서 동네 사람 창피하게 애 만드는 거냐? 그날 이후 구어미는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평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인근 도시에 대형 건물을 짓는다며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가게 한 대로 서쳐요. 인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서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지감을 좀다. 강과 지 허벅지 좀 만져보지 그럼. 허벅지 단단하더라. 빠꾸. 저는요 하루 종일 안 쉬고 일할 수 있습니다. 패스.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시작하며 돈 몇 푼을 손에 쥔 구어미는 동료가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해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자 불법 복제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한 사업은 계속해서 손실을 받고 돈을 빌려 손실을 메우다 보니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묵고 있던 구어미는 숙박하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자 들어가서 쓸만한 물건을 챙겨 나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없는 방에 들어가 한 푼, 두 푼 돈을 훔치는 맛을 들이게 된 그는 1991년 4월 장수성 우이시에 있는 리화 호텔에 들어가 전 객실을 돌며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나오자마자 직원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검거되어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 중 만약 자신의 범행이 치밀하고 도망갈 곳을 미리 알아두었다면 검거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며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구어미는 마을에서 도둑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집에 머물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대도시 광저우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강도짓 할 만한 것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요 며칠 돼지고기를 얻으러 도축장을 몇 번 방문했던 구어미는 고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현찰을 주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사장이 현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도축장 사무실 안에 금고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곳을 털기로 했습니다. 광저우 산위안리 풍수로에서 돼지 도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평은 도축으로 돈을 많이 번 자수성가한 사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1992년 8월 1일 직원들과 장평은 주문 들어온 도축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시. 얼마 전부터 도축장의 침입로를 유심히 지켜봤던 구호민은 한 손에 식칼을 들고 담벼락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문으로 들어간 그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장평의 형과 직원 2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10위안 18,00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옆집에서 자고 있던 직원들이 깨어났고 구호민은 금고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들어왔던 뒷문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때 처음 강도짓을 한 구호민은 한화로 약 18,000원을 빼앗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2명이나 죽이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자신감이 붙게 된 그는 1993년 11월 8일 광동성 외딴 시골 논길을 걷던 중 아이씨, 뭐야. 저 아줌마 겁대가리 없이 이런 촌구석에 혼자 살고 있단 말이야? 광동성 중산시 교회에 있는 외딴 집에 중년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 집에 숨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녀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있었는데 누구세요? 체구가 작은 구호민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때 구호민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를 밀치며 준비해간 마체테로 그녀의 어깨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그녀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구호민을 힘껏 밀쳤고 힘없이 뒤로 나자빠진 구호민은 생각보다 힘이 센 여성의 행동에 너무 놀라 쉽사리 그녀에게 덤비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센 아주머니가 구호민의 배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구호민의 얼굴을 내려쳤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그는 자신보다 체격이 좋은 여성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던 사이 주광년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를 흘리며 달아나는 광년을 쫓아간 구호민은 얼마 못 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웃집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자 집주인과 가족들이 달려나왔고 그 모습을 본 구호민은 검거될 것이 두려워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왜소한 몸으로 중년 여성과의 몸싸움에서도 졌다는 좌절감에 이제 혼자서 강도짓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강도짓을 하려면 최소한 2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동기에게 지인을 소개받고 운남성 시장통으로 들어간 구호민은 저 실례합니다. 성욱이 형 소개받고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구호민씨. 뒤에 따라온 사람은 없었죠? 네. 그런데 종기는 다뤄보신 적 있으신가? 처음입니다. 답답해지네. 돈은 가져오셨지? 저도 종 사서 이런 짓까지 하려니까 답답하네요. 저 담배 한 대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종으로는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저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요. 아니, 얼마 전에
혼자서 강도짓 하다가 아줌마하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줌마한테 된통 얻어 터졌어요. 확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 돼지 같은. 칼도 써보고 마체테도 써봤는데요. 뭔가 불안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하고 같이 합시다, 강도지. 둘이 같이 하면 훨씬 빠르고 자신감도 생기고 말이에요. 장윤명은 전과 12범으로 마약 밀매 혐의와 강도 사건으로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1993년에는 총기 밀매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해 사건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민보다 훨씬 잔인하고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공범을 찾고 있던 차에 윤밍이 가지고 있던 총기로 더욱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자며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1994년 4월 9일 신속한 기동력을 위해 오토바이가 필요했던 그들은 중산 국제호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다싱촌 건설 현장 있죠? 거기로 갑시다. 아저씨,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좋네요. 이거 일진 혼다 걸어온 125 시리즈예요. 택시 기사들 중에 이게 몇 대 없나 아주 빠르면 오토바이죠. 다음에도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저기 한 사람 서 있는 쪽 있죠? 그쪽에다 내려주시면 돼요. 오토바이가 윤밍 앞에 멈춰서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밍은 오토바이 택시기사를 총을 쏴 살해버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쓸만한 거래. 네, 광동에 몇 대 없는 아주 빠른 거라고 하던데요. 잠시만요, 저놈 주머니에서 돈 좀 꺼내고. 오토바이를 마련한 두 사람은 본격적인 강도 행위를 준비했는데 구엄이나 형이 봐놓은 집이 하나 있거든. 형, 강도집도 좋은데요.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알아보고 하는 게. 다음 날 새벽 윤밍이 알아봤다는 중산시 사서진에 있는 팽조연의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은 금고 비밀번호 뭐야? 말 안 하면 와이프 머리에 구멍 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몰라요. 그럼 이 금고는 누구 거냐? 말할 때 들어야지. 윤밍은 남편이 금고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자 아내 머리에 총을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형, 죽일 때는 죽이더라도 돈이 어디 있는지, 금고 번호는 몇 번인지 알아내고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죽여버리면 어떡하자는 건데요? 지금 뭐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냐? 닥치고 전현목에서 금목걸이하고 반지나 빼내. 범행을 마친 두 사람은 아지트로 돌아왔는데 범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집안에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그때 윤밍은 그동안 고민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참아보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네 쫄따구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형, 그야 형 성질이 너무 급하니까 그렇지.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같이 못 해먹겠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 그날 저녁 윤밍은
아지트를 나와 충칭을 떠나버렸습니다. 1994년 충칭에서 새로운 공범과 범행을 저지른 윤밍은 마약 빌매 혐의로 검거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밍의 소문을 듣게 된 구어민은 공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숨어 지냈는데 1년을 숨어 지낸 구어민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1995년 3월 23일 오후 4시 중산시 샤시진 마오젠로 22번지에 있는 유보시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후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 7월 새벽 2시 주아이시 버스 정류장 매표소에 들어가 매표소 직원을 살해하고 돈통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구어민은 이번 버스 정류장 강도짓을 해보니 일반 가정집이나 상가를 터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스 매표소만 해도 이렇게 돈이 많은데 은행 금고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철저하게 준비한 후 은행을 털기로 했습니다. 2년간의 준비를 마친 구어민은 1998년 7월 31일 새벽 길림성 통화시 신용협동조합에 들어가 경비원을 살해하고 15만 위안을 강탈했습니다. 그는 은행을 털어보니 그 많은 돈을 가방에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판단해 벤을 훔치기로 했습니다. 2000년 8월 5일 저녁 9시 절단 장비를 가지고 안오이성 수조우 베이관 신용협동조합에 들어가 현금 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모두 털어 18만 8천 위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001년 2월 장시성 루이창시에서 범행을 준비하던 구어민은 교도소 동기에게서 소개받은 공범에게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니까 야간 근무자가 은행 열쇠하고 금고 열쇠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럼 주간 근무자도 별도로 열쇠를 하나 가지고 다니겠네? 그렇지. 오전 근무자 하나, 야간 경비원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니까. 그럼 퇴근할 때 열쇠를 가져간단 말이야? 내가 알기론 그래. 경비원 이름이 뭔데? 저우성종이라고 50대 후반이야. 얼마 후 구어민은 은행에서 퇴근하는 은행 경비원 저우성종을 뒤따라가 그의 집 위치를 알아두었습니다. 2월 21일 오후 4시 저우성종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집안을 둘러보던 그는 차에서 내려 저우성종의 집 담을 넘어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간 구어민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저우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한 후 딸 저우메이와 조카 딸을 차례대로 살해했고 저우성종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그를 살해했습니다. 구어민은 열쇠를 찾아 집안을 나가려 했으나 안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금고 열쇠가 보이지 않자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앞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창문 사이로 대문 앞을 바라봤더니 대문 앞에는 퇴근 후 돌아오는 저우성종의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어민은 너무 놀라 들어왔던 창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도망친 구어민은 경찰이 추적할 것을 생각하고 옌층으로 도망쳤는데 2001년 4월 15일 그는 그곳에서 은행 강도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옌칭시 옌두현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 야간 경비를 서고 있던 경비원 2명을 살해하고 금고에 있는 돈 260만 위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옌칭 경찰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공안부와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은행 강도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추적했던
은행 강도가 모습을 드러내자 경찰은 TV와 라디오에 은행 강도 인상착의를 자막으로 만들어 계속해서 방송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천여 건의 제보가 쉴 새 없이 접수되었고 경찰은 신고 접수가 될 때마다 은행 강도로 의심되는 모든 용의자들을 잡아들여 현장에 남아있던 흔적과 대조했습니다. 2001년 6월 15일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선전 기차역에서 용의자로 의심된 구호민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 중 범행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사람과 일치하는 구호민을 검거했고 그가 운행하고 다녔던 밴을 찾아내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무기며 도구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장수성 yen청시 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호민을 기소했는데 그는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1년 12월 28일 구호민은 30세의 나이에 yen청시 처형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